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단순히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특징이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도 이제 이 오퍼레이터 사용할 수 있죠. 특정 순서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와 특정 위치, 그 다음에 가장 앞에, 가장 마지막, 그 다음에 포인터 값을 참조하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포워드 리스트는, 앞서 리스트는 다음 원소와 이전 원소를 다 가리킬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추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죠. 근데 포워드 리스트는 그 다음 메모리 공간만 가리키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제 포워드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을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런 원소가 있다. 특히 이제 프론트만 제공하고 백은 제공하지 않는데, 백은 왜 제공하지 않냐면 맨 마지막 원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포워드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이제 특징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론트를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어댑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어댑터라는 것은 이제 순차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그런 순차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구조에서 제일 간단한 자료구조인데, 이 큐라는 것은 보시면 데이터를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넣고, 세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데, 제가 이렇게 쓴 순서대로 입력은 이렇게 뒤에서 되고, 출력은 이제 반대로 1부터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자료 구조가 Q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P4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 구조가 이제 Q입니다. 그래서 Q도 역시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요. Q의 오퍼레이션이 이제 푸시하고 팝이 있습니다. 푸시는 요 맨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이 이제 푸시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서 가져오는 것이 이제 팝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Q를 보면 DQ나 이제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푸시는 이제 DQ나 리스트에 푸시백, 팝은 팝 프론트,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프론트백도 이제 프론트백, empty size도 이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어댑터라는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존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 구조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riority queue라는 것이 있습니다. priority queue라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큐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큐는 이제 넣은 순서대로만 뺄 수 있습니다. 즉 푸시하고 백만 팝만 제공했죠. 팝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넣은 거,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먼저 넣은 원소만 이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팝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소를 빼고 싶다
라고 하면 1도 빼고 2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빼야지 이 원소를 뺄 수 있는 것입니다. Q는 그런데 이 priority Q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소들을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단순하게 이제 정렬을 이용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추가했을 때 원소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이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옵션을 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 팝, 그리고 탑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제공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어떻게 그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그리고 어떻게 프라이어리티를 줘서 정렬하게 하는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책에 있는 예제를 같이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어리티 사용 예를 보시면 프라이어리티를 만들고 10, 20, 30, 40을 추가하죠. 10이 추가되고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20을 푸시를 하면 10 다음에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이 들어가고 10을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30이 되면 30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0과 10을 이렇게 밀어주고 30이 앞에 들어가죠. 40 역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미루고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40을 또 넣게 되면 요것하고 같은 값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다 한 칸씩 이렇게 밀어주게 되고요. 마지막에 10을 다시 푸시를 하면 이거는 10보다 크고 요것도 크고 요것도 크고 요것도 크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미루고 여기다가 새롭게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을 푸시하게 되면 이것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이렇게 뒤로 밀어서 푸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팝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가고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즉 정렬을 이용한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아까 Q와 반대로 first in, last out 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게 뭔지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스택은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데이터를 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순서대로 처음에 데이터를 쌓고 그 뒤에 이제 또 데이터가 추가되고 그 뒤에 또 데이터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아까 Q에서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왔죠. 여기 있는 것부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스택은 거꾸로 마지막에 들어간 것부터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구조가 이제 스택입니다. 그래서 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first in, last out 첫 번째 들어간 것에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렇죠. 요게 처음에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제공하고요.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STL에 있는 스택을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제공하고 벡터나 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Q 벡터 리스트에서 이제 푸시백이나 팝백 이런 것들 제공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례를 보면 탑이라는 그
변수가 있고요. 이게 탑이 어디가 최상단인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 하게 되면 10을 넣고 그 다음에 푸시 20 하면 10을 이쪽으로 밀고 그 맨 위에 탑이 가리키는 공간에 20을 넣게 되는 거죠. 30 하면 요거가 이렇게 되고 맨 위에 30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푸시를 하면 요 세 개 위에 이제 다시 40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팝을 하게 되면 요 네 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요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0, 20, 30만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팝을 하면 요걸 가져가게 돼요. 다시 한번 팝을 하면 요거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first in, last out. 네, 처음에 들어가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스택이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관 컨테이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컨테이너는 데이터에 짝을 맺는 컨테이너인데 맵과 셋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맵과 셋이라는 STL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맵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키와 밸류로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고 요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키가 있으면 여기에 킴 2라는 키는 박 3이라는 키는 서 4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키에 대해서 키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요 값이 나오고 이 키를 가지고 검색하면 요 값이 나오고 이 키를 가지고 검색하면 이 값이 나오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이제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맵은 키 밸류로 이루어진 컨테이너고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요 멤버 함수를 보시면 이제 키 밸류 쌍으로 값을 넣어주는 게 이제 inser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era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멤버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멤버 함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맵이 있는데 멀티맵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아까 맵에서는 키가 있고 밸류가 있었는데 멀티맵에서는 동일한 키를 허용하는 것을 이제 멀티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맵에서는 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었는데 멀티맵에서는 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인 키가 동일한 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값을 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이퀄 레인지라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맵과 멀티맵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맵 사용 예를 보시면 A라는 키에 이제 값을 10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키에 20을 넣고 C에 30, D에 40, E에 50 이렇게 쭉 넣어줘. A, B, C, D까지 이렇게 넣는데 C를 다시 한번 10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C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C를 다시 한번 200이라고 넣어주면 세 개의 C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설정하게 되면 보시면 lower bound는 lower bound에 이제 키를 C를 주게 되면 여기 순서대로 찾아서 C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장 낮은 위치를 lower bound에 가지게 되고 upper bound는 C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요 공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요 lower bound와 upper bound로 이제 탐색이 가능하고, equal range는 동일한 범위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책에도 예제가 좋은 예제가 있으니 책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앞에서 배웠던 맵과 다르게 이제 키만 가지고 있는 연관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로 이루어진 컨테이너고, 이것들은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 이제 멀티셋은 역시 키로만 이루어졌는데 셋하고 동일하지만 중복된 키를 허용하는 컨테이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책에 좋은 예제가 있어서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셋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넣게 되죠. 데이터를 넣게 되고, 이때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개수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카운트라는 걸로 두 개가 있다. 42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요 셋, 멀티셋이나 셋도 앞서 배운 뭐 벡터나 리스트와 같이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관리해주는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연관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을 관리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용하면 이런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앞서 얘기했듯이 키 밸류 형태로 넣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값만 넣어놓고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찾으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벡터나 리스트는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고, 요것들은 이제 이런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찾는데 좀 특화됐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순차 연관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비순차 연관 컨테이너는 앞서 배운 연관 컨테이너와 같이 이제 맵이 있고 멀티맵이 있는데, 요것들은 앞서 배운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추가될 때 이제 데이터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앞서 예제에서 배웠듯이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는데, 그런 정렬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unordered map과 unordered multimap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맵과 같이 이제 키밸류로 이루어지고요. 대신 이제 저장 시에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이제 해쉬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빠른 접근을 위해서 해쉬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멀티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해시에 대해서는 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요 해시의 차이가
앞서 배운 맵과 언어로드 맵의 차이인데, 요것에 대해서는 좀 인터넷에 찾아보고 아니면 자료구조책을 찾아보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로드 맵의 사용 예제를 살펴보시면 간단히 그냥 인서트를 하고 쭉 이제 하나씩 출력하는 예제인데, 요거는 한번 직접 실행해서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C++ 라이브러리 STL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중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C++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STL을 이용해서 그리고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그 프로그래머들은 이 STL을 확실히 알고 제대로 활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STL을 이번 강의도 듣고 책에 있는 내용도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STL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